친구들 안녕하세요. 일가기의 잠자리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친구들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편안하게 천천히 잘 자요. 빨강머리엔 일부 그린 게이블즈에 찾아온 소녀. 아주 오래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아번리에는 그린 게이블즈라는 이름의 예쁜 집이 있었어요. 초록빛 지붕이 반짝이는 집, 그 집에는 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말수가 적고 마음씨 따뜻한 매튜, 그리고 엄격하지만 속정 깊은 마릴라. 둘은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함께할 소년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소년이 아닌 빨간 머리 소녀였답니다. 매튜는 말이 적은 농부였어요. 그날도 그는 커다란 마차를 몰고 천천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들판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매튜는 길을 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가 오겠구나. 일을 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역에 도착하자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 불타는 듯 빨간 머리. 커다란 눈이 반짝이며 매튜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데리러 오신 건가요? 저는 앤 셜리예요. 앤은 꼭 이를 붙여서 앤이라고 써주세요. 그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냥 앤은 너무 딱딱하고 앤이는 음악 같아요. 아, 정말 기뻐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게요. 매튜는 순간 당황했어요. 소년이 아니라 소녀라니. 하지만 말이 적은 매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에 올랐습니다. 길 위에서 소녀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 저 나무 좀 보세요. 마치 하얀 눈송이가 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강은 은빛 리본처럼 반짝여요. 저는 이런 아름다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 창문 밖으로 본 건 늘 삐걱대는 담장뿐이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이런 길을 걸으며 상상했어요. 만약 내가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은 반드시 꽃길 같은 집에 살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매튜는 말없이 소녀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다스러운 말들 속에서도 소녀의 눈빛은 진지하고 간절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초록빛 지붕이 반짝이는 그린 게이블즈가 보였습니다. 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살게 될 집인가요? 이 지붕은 초록빛 보석 같고 창문은 따뜻한 눈빛 같아요. 저는 이미 이 집을 사랑해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기다리던 마릴라는 놀라며 외쳤습니다. 매튜, 이 아이는 누구예요? 분명히 소년을 부탁했잖아요. 앤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앤은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보랏빛 저녁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오늘은 제 생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날이에요. 아름다운 집에 왔지만 곧 떠나야 하다니요. 내 마음은 금이 간 유리잔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 저 하늘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겠죠. 마릴라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눈빛 그냥 돌려보내도 될까? 마릴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마릴라는 소녀를 데리고 이웃집 레이첼 린드를 찾았습니다. 린드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지요. 세상에, 이런 못생긴 소녀는 처음 보네. 머리색은 불처럼 빨갛고 얼굴은 죽은 깨투성이잖아. 애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빨간 머리도 죽은 깨도 제 일부예요. 저는 저답게 살아갈 거예요. 마릴라는 화가 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소녀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며칠 후 고아원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잘못 보낸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른 곳으로 소녀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마릴라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매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가 마음에 들어. 저 아이가 오고부터 집이 따뜻해졌어. 마릴라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 이 집은 다시 조용하고 차가워질 거야.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앤.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함께 그린 게이블즈에서 살게 될 거야. 앤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이제 가족이 생긴 건가요? 그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이렇게 해서 빨강머리 애는 드디어 그린 게이블즈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웃음과 눈물이 가득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애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2부 첫 학교 생활과 다이애나와의 우정. 그린 게이블즈의 새로운 가족이 된 앤셜리.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상상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면 애는 눈을 반짝이며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평범한 길과 숲에도 이름을 붙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길 보랏빛 바람의 길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 숲은 백합의 숲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이름을 붙이면 훨씬 특별해지는 것 같거든요. 마릴라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매튜는 말없이 앤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앤은 그린 게이블즈에서 새로운 일상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릴라는 앤에게 이웃 소녀 다이애나 베리를 소개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온화한 성격을 가진 다이애나는 앤 또래의 소녀였습니다. 앤은 다이애나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이애나,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줄래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평생 친구 말이에요. 그래요, 앤. 우리 영원히 친구예요. 두 소녀는 손을 꼭 잡고 정원 속을 거닐며
서로의 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애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학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애는 새 책과 연필을 챙겨 들고 아버리 학교로 향했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애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밝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지만 아이들의 눈길은 낯설고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장난기 가득한 소년 길버트 블라이스가 앤의 빨간 머리를 보고 외쳤습니다. 야, 당근 머리.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킥킥 웃었고 순간 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앤은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석판을 들어 길버트의 머리를 툭 내려쳤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선생님은 깜짝 놀라 앤을 꾸짖었습니다. 앤은 벌을 서야 했고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머리를 놀리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그 아이와는 말도 하지 않겠어. 이 작은 사건이 훗날 두 사람의 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앤과 다이애나는 숲속에서 비밀 모임을 꾸몄습니다. 작은 나무 아래 앉아 상상 속 세계를 펼쳐갔습니다. 다이애나, 이 숲은 우리만의 성이에요. 나무는 기둥이고 하늘은 천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공주의 모험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숲을 넘어 그린 게이블즈와 아번리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앤은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옷에 잉크를 쏟거나 수업 시간에 상상에 빠져 꾸중을 듣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앤은 크게 반성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릴라는 한숨을 쉬면서도 앤의 열정과 솔직한 표현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앤은 마릴라 몰래 다이애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에게 달콤한 음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라즈베리 음료 대신 포도주를 꺼내온 거예요. 다이애나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취해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앤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앤은 울먹이며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 꺼낸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앤은 눈물을 흘리며 다이애나와 작별해야 했습니다. 다이애나, 기억해요. 우린 영원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당신이 제 친구예요. 그날 앤의 가슴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친구를 잃었지만 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린 게이블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마릴라와 매튜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마릴라와 매튜는 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앤의 하루는 여전히 실수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이 함께했습니다. 앤 셜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제3부
해가 조금씩 기울 무렵 초록지붕집의 작은 부엌 안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릴라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매튜는 말없이 마룻바닥을 발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무엇이든 보고 듣는 대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조그만 부엌은 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석양빛이 붉게 비치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저녁 노을을 보셨어요? 하늘이 마치 장미 꽃잎을 가득 흩뿌려 놓은 것처럼 붉고 황홀했어요. 저는 순간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았답니다. 그 노을 속 궁전에 살면서 매일매일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혹시 그 궁전 창문 옆에 작은 방 하나쯤은 저를 위해 비워두실 수 있겠죠? 애는 두 손을 모아 꼭 쥔 채 눈을 반짝이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릴라는 손에 들린 국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앤, 지금은 저녁 준비 중이니 공주니 궁전이니 하는 상상은 잠시 넣어두렴. 오늘은 네가 감자 껍질을 까야 하니까. 네 아주머니, 감자 껍질을 까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답니다. 사실 전 감자 껍질을 까는 공주예요. 마법에 걸려서 하루 동안은 껍질을 까야만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녁 노을을 보면서 껍질을 까면 그건 그냥 감자가 아니라 황금 감자인 거죠. 애는 벌써부터 감자를 황금빛 보물처럼 대하며 작은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매튜는 얌전히 웃음을 삼켰습니다. 마릴라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그녀도 사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매튜, 마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애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어댈까 싶네. 매튜는 곰살맞게 턱을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네 마릴라. 그저 듣고 있으면 신기해서. 집이 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지 않나? 마릴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앤이 오고 난 뒤 초록지붕집은 어느새 전에 없던 소란과 웃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빵과 버터, 따끈한 수프가 놓였습니다. 앤은 자리에 앉아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그냥 수프가 아니에요. 제 눈에는 작은 금빛 별들이 숨어있는 호수 같아요. 숟가락으로 한번 떠내면 그 별들이 제 입안에서 반짝이며 노래를 부를 것 같지 않으세요? 마릴라는 차가운 얼굴로 빵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앤, 수프는 그냥 수프일 뿐이란다. 별이니 호수니 하는 건 다 내 머릿속에만 있지. 그러자 앤은 조금 시무룩해지다가도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상상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저만의 보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 매튜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앤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앤은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앤은 침대에 누워 두 손을 깍지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멋졌어. 초록 지붕 집에서 보낸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다니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마치 집 전체에 잔잔한 노래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날 밤 초록 지붕 집은 오랜만에 깊은 평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함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앤이 가져온 웃음과 상상이 작은 집을 은은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제4부 초록 지붕 집의 봄은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앤은 아침마다 마당의 잔디를 밟으며 신발에 묻은 이슬을 느꼈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밟는 풀은 차갑지만 상쾌하게 기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앤은 조용히 속삭이며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호수 근처에서 비밀스러운 요정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상상하며 다리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작은 언덕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다이애나는 예쁜 파란 리본을 머리에 메고 있었고 앤은 붉은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앤, 오늘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난 오늘 널 위한 특별한 간식도 준비했어요. 초콜릿 케이크야. 앤은 눈을 크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이애나, 내가 상상한 달콤한 케이크보다 훨씬 더 근사해요. 아, 우리 호수 근처 나무 그늘 아래서 먹으면 케이크가 마치 요정의 선물이 될 거예요. 두 소녀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작은 담요를 펼쳤습니다. 앤은 주변의 꽃과 나무, 바람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 나무는 왕관나무. 그리고 저 꽃들은 작은 왕자님들이 모여 춤추는 거예요. 봐요, 나비들도 구경하러 왔네요. 다이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넌 매일이 모험 같구나, 앤. 앤은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이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험 속에는 친구가 꼭 필요하답니다. 다이애나, 오늘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예요. 며칠 후 앤은 에이번리 학교로 향했습니다. 길버트 블라이스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오늘의 숙제를 누가 발표할래? 앤은 손을 높이 들었지요. 저요, 선생님. 모든 시선이 앤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봄의 첫날이에요. 봄의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꽃들이 얼마나 설레는지 제가 느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앤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 교실 전체가 시 속의 봄처럼 밝아졌습니다. 길버트도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듣더니 나중에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길버트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앤, 오늘 낭독 잘했어. 앤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지만 난 여전히 내 장난 때문에 마음 상했어.
하지만 앤의 말 속에는 전보다 부드러운 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앞으로는 장난치지 않을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보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다리가 놓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앤은 마릴라와 매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앤의 눈은 활짝 빛났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다이애나와 소풍을 갔어요. 그리고 길버트에게도 조금 다가갔답니다. 마릴라는 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좋구나, 앤. 내가 스스로 마음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 매튜는 조용히 접시를 닦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구나, 앤. 내일도 그렇게 하자꾸나. 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초록지붕집의 일부야. 여기서 친구와 모험과 배움을 통해 나를 키울 거야. 창밖으로 별빛이 하나 둘 떠오르고 초록지붕집의 밤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앤의 꿈을 품었습니다. 제5부 봄이 무르익어 초록지붕집 마당에 꽃들이 만발하던 어느 날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정원 구석에서 꽃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바람은 작은 풀잎까지 살짝 흔들었습니다. 앤, 우리 오늘 특별한 장소를 찾아볼래요? 다이애나가 속삭였어요. 앤의 눈은 금세 반짝였지요. 물론이죠. 혹시 오늘은 숨겨진 호수나 마법의 숲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내 상상 속에서는 이미 용감한 탐험가가 되어 있답니다. 두 소녀는 손을 잡고 언덕 너머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앤은 길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작은 모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숲 속에는 분홍빛 안개가 깔려 있고 나무마다 이야기를 속삭이는 요정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나비들이 길을 밝혀주겠지요. 그리고 혹시 몰라, 호수 근처에는 잃어버린 왕관이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숲속을 걷던 앤과 다이애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맑고 반짝였으며 햇살이 물 위에 부딪히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내 상상 속 호수보다 더 아름다워요. 앤은 물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물결이 손끝을 스치자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곳을 반짝이는 물의 호수라고 부르자. 앤은 손을 크게 흔들며 동의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남길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며칠 뒤 앤은 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앤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숲속 요정과 잃어버린 왕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숲속의 작은 요정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앤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점점 힘차고 자신감 있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듣기 시작했고 길버트도 조용히 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웃으며 장난을 치려 했지만 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장난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고 앤은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앤은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작은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마릴라는 앤을 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잘했구나. 네가 혼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걸 보면 흐뭇하단다. 매튜는 부엌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앤, 넌 점점 더 우리 집의 한 부분이 되고 있구나. 앤은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이제 이 집은 나의 집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매튜 아저씨, 그리고 다이애나까지. 모두 나의 세계 일부예요. 그날 저녁,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별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넌 너무 낯설었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믿는 친구예요. 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다이애나.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주면서 작은 모험과 큰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초록 지붕집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그 순간을 품었습니다. 앤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할 거야. 용기를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며 상상과 현실 속에서 나답게 살 거야. 그날 밤 별빛이 창문을 통해 다락방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앤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며 내일 또 어떤 모험과 이야기가 기다릴지 기대했습니다. 제6부 초록 지붕집의 봄이 깊어지면서 앤의 하루는 점점 더 바쁘고 알차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제와 발표, 친구들과의 협력 활동이 이어졌고 집에서는 마릴라와 매튜가 맡긴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앤은 매일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용감하게 그리고 상상력과 현실을 함께 살아갈 거야. 학교에서 길버트는 여전히 장난기가 있었지만 앤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길버트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앤, 오늘 점심 후에 운동장에서 같이 연습할래? 앤은 살짝 놀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길버트. 하지만 이번에는 상상 속 모험이 아니라 현실 속 운동이에요. 준비됐죠? 두 사람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앤은 자신이 조금씩 친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버트도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 앤은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앤은 마릴라와 매튜와 함께 마을 청소와 꽃 심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앤은 작은 손으로 꽃을 심으며 마치 마을 전체가 자신의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꽃을 심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한층 밝아질 거고요. 앤은 속삭이며 심은 꽃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꽃은 용기라고 할래요.
그리고 저 꽃은 친구라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피어나도록요. 마릴라는 조용히 앤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앤, 넌 정말 작은 것에서도 큰 의미를 찾아내는구나. 다음 날 앤은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맡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내 꿈과 미래였습니다. 앤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미래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상상력으로 세상을 밝히고 작은 용기와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답니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경청했고 길버트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꿈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거야. 저녁이 되어 초록 지붕집에 돌아온 앤은 다락방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별빛이 바닥 위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앤은 속삭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내가 가진 상상력도 모두 소중한 보물이야. 마릴라는 부엌에서 식기를 정리하며 조용히 웃었고 매튜는 창문 너머로 별빛을 바라보며 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야. 상상과 현실을 함께 살아가면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갈 거야. 그날 밤 다락방 침대에 누운 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 학교에서, 마을에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늘 새로움을 발견하고 용기와 사랑을 배울 거야. 조용한 초록 지붕집 안, 앤의 숨결과 별빛이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제7부 초록 지붕집의 가을은 특별했습니다. 나무 잎은 주홍과 황금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며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앤은 아침 일찍 다락방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설레고 기대되는 하루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길버트와 앤은 이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이해와 배려가 늘어난 관계였습니다. 앤, 오늘은 우리 함께 연극 연습할래? 길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오늘은 상상 속 모험이 아니라 진짜 무대에서 멋지게 연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도우면서 꼭 성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연극 연습을 하며 서로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앤은 자신의 상상력을 극대화해 캐릭터를 살렸고 길버트는 앤의 상상을 현실 속 행동으로 옮기며 조화롭게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길버트도 이제 내 상상과 용기를 인정해 주는구나. 앤은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앤은 마릴라와 매튜가 준비한 차와 빵을 마주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연극 연습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길버트랑 함께 하면서 서로 많이 배웠어요.
말일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 참 기쁘구나. 매튜는 앤이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앤도 매일 조금씩 피어나고 있구나. 우리 집이 널 맞이한 건 정말 행운이야. 밤이 깊어지자 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답게 살 거야. 친구와 가족과 함께 상상력과 현실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험이 와도 나는 항상 용감하게 맞이할 거야. 창밖으로 별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고 초록 지붕집은 앤의 웃음과 속삭임 그리고 작은 꿈들을 품으며 고요히 밤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상상과 사랑,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